경기도민들이 궁금해했던 정책 이슈들을 선물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안녕하세요, 박연정입니다. 오늘도 정말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경기연구원 박사님 모셔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에서 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오재호입니다. 혹시 지난 방송 혹시 보셨나요? 지난번 영상을 봤는데 네. 다들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편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딸이 할머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잘 모르셔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데만 거의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엄마 말씀이 얘, 너가 사준 스마트폰인지 뭔지 이거 왜 이렇게 쓰기 힘드니? 네 딸은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으면서 잘만 쓰는데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낀 저로서는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엄마가 생활하시는데 점점 불편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저희 딸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제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지에서처럼 내용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스마트폰 활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 대표적인 수단이 스마트폰이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이 95%가 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요. 이에 따른 문제들도 세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연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연필이죠. 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만 해봤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미디어 정보를 원활하게 다루어서 소통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생산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많이 들어보고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 미디어 리터러시 그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의 활용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특히 50대 이후로 갈수록 젊은 층에 비해 디지털 기기, 미디어 기기 활용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공항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공항에서도 그 항공권 발급부터 해서 짐 붙이는 과정이 전자기기 그 키오스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이거 말고 직접 가서 대면으로 처리하겠다. 좀 번거롭지만 직접 가셔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생존이나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가 되면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사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용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이용을 하는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다가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짜 뉴스가 확산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지금처럼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전 세대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여권인데요. 여행을 떠나라는 의미인가요?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된 나라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1960년대에 이미
문학 비평과 창작 도구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했지만 점차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990년대에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통합 교과로 운영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두 번째 나라는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선정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과거에 핀란드가 식민 통치를 겪을 당시에 네. 신문이 정부기관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는데요. 그래서 이 핀란드 국민들은 모든 기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핀란드인들 나름의 자긍심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핀란드인들은 언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여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민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요. 네. 1970년대부터는 주요 학교 교육 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대서양 건너 미국과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이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에게 디지털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사이버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버 시니어 프로그램이요? 그렇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에 1만 명이 넘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단순히 기술 교육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대 융합하고 인본주의 실현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주목을 하고 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교육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나라보다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다소 늦게 시작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교육부가 학교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9년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교육이 도입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미디어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하고 미디어 교육이 모호하게 합쳐져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비판적으로 기사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라면은 디지털 교육은 기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계 사용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혼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 건가요? 해외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네. 우리나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학교와 달리 성인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독후감입니다. 독후감. 저도 어렸을 때 그 방학 숙제로 독후감 과제 내주시잖아요. 그 전날부터 해서 책 읽고 막 독후감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독후감 어떤 의미를 갖고 준비하셨나요? 지금 인공지능이다, 자동화다 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조작보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방식이 중요하다? 말씀 그대로 역설적인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기기를 조작하는 일이 줄어들고 마치 기계와 대화하듯이 음성인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결국 모두 대신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만 만남과 교감이 익숙지 않은 디지털 세대는 듣고 이해한 후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시작과 끝을 충실하게 경험하는
서사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종이로 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직접 대화하기처럼 때로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 습득이나 의사소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었었거든요. 디지털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 방식을 가르치고요. 또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은 정규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 생애 또는 계층에 요구되는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그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각 세대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의 정보 격차는 줄이고 또 미디어를 더 똑똑하게 활용해서 전 세대가 더 나은 미디어 시대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오재호 박사님과 함께 선물 상자를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술을 개발한 취지와도 모순이 됩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기능을 앞다퉈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더디고 취약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누구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박사님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았으니까 주변에 잘 전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풍성한 선물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법적으로 가까이 가라면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을 잠깐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해요.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